예, 여러분. 자,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보려고 했었는데, 그 표를 아까 한번 보세요. 여기 아까 지목 변경의 경우에 그 문제였는데, 지목 변경할 때 취득세, 중과산세 원래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 80%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만 아까 문제가 지목 변경의 경우이기 때문에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과 함께 중과산세 용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적용 없다는 거예요. 원래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지만 아까 지목 변경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목 변경의 경우에 그랬었고 등록면세는 애초에 중과산세 규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지목 변경의 경우 증가한 가액에다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2%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등록면세는 증가한 가액에 6천의 세율을 적용한다. OX예요. X입니다. 증가한 가액이 아까 문제 나왔었지만 건당 얼마라고요? 6,000원입니다. 등록민세는 지목 변경 등기할 때 건당 6,000원이지 증가한 가액이 6,000원이다? 아닙니다. 취득세랑 비교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입니다. 요약집 63페이지입니다. 요약집 63페이지 재산세를 보시면 우리 재산세는요. 요약집 63페이지입니다. 재산세를 보시면 자,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부동산 우리가 취득 시에부가 되는 이제 취득세, 등록면세 다 받고 이제 보유 시에부가 되는 재산세입니다. 자,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인데 재산세예요. 시험 문제는 세 문제 정도가 거의 고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계속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재산세 물론 이제 뭐 29회 시험 때는 2.5문제 재산세 문제 두 문제, 한 문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랑 지문을 묶어 섞어가지고 오지선다 구성했는데 종합 문제로 나왔는데 정답이 재산세에 있었고요. 어떻든 간에 재산세 세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물론 그 전에 잠깐만요. 재산세에서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그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9회 시험 때는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토지 이용 구분하는 거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골라봐라 나왔었는데 이 토지 이용 구분하는 건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가끔씩 나오고요. 제가 그래서 작년 30회 시험 전에 29회 때 토지 이용 구분 문제가 독립화 문제로 나왔으니까 또 직접 묻는 문제는 안 나온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낮은데 다만 간접적으로 토지 이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자, 이 토지가 모든 토지를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눌 때 이 토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재산세 세율을 문제 같은 거라든가 풀 수 있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토지 유형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었는데 작년에 토지 유형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재산세 문제 나왔고 세율 문제가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정답 지문이 종합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재산세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항상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가요 시험에 매우 자주 나오거든요. 재산세 납세무자가 매우 자주 나오는데 거의 매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랑 안 나오고 독립화문제로 안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납세무자가 올해는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납세무자 중요하고요.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높고 안 나오더라도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중요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요거는 뭐 다른 세금도 역시 다 중요하고 작년에도 제가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역시 별표 3개 했는데 작년에 세율에서 나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과세표준과 세율은 항상 출제 1순위로 대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지 또 재산세 납세 절차요. 자, 보통 징수하잖아요. 그 관련한 얘기. 또 올해 재산세 분할 납부 요건이 개정이 됐고 그 개정 내용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들은 다 마치겠죠. 예. 물론 이제 얼마나 깊게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어떤 건 납세 절차 자 중요하고요. 분할 납부 등등해서 납세 절차는 역시 또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세 문제 나올 때 재산세는 한 문제가 주로 종합 문제로 골고루 섞어서 나올 때 납세 절차는 단골이고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가 또 저 문제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비과세 번갈아 가면서 지금 계속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또 역시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독립보험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여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테마로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재산세 우리 개요입니다. 제1절. 개요는 편하게 보시는데 과세 주체는 시군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대표적인 재산 보유과세, 보유세고요. 보유세다 보니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해요.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때를 기준으로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주택이 여러 채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토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죠.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 중에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소유자별로.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다. 토지의 경우. 동그라미 5번 징수 방법이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원칙 보통 징수 왜 신고납부 선택 아니라고 그랬죠? 종부세랑 헷갈려가지고 재산세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 내가 계산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 납부기 한 내 미납부했다.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지지를 받아요? 가산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고 계속 안 내면 중가산금이 정됩니다.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5년, 60개월에 한해서 중가산금 정된다.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 가산금 3%가 합치니까 가산금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48%까지 정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가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상금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죠. 그래서 산출한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게 소액징수면제인데 재산세는 거기서 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조세총론에서 강의 드렸고요. 분할납부, 물납 다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지방세에서 어떤 거?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됩니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자, 세부담 상한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고요. 뒤에 자세한 내용도 나와 있고.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재산세는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고요. 자, 제2절 재산세 과세상입니다. 그래서 별표 2개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자,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자, 5가지입니다. 그럴 때 각주 표시 봅니다.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도공고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 어떻게 한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다만 이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밑줄입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왜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까? 왜 제외해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부터 배운 것이 이거예요.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 그러면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 그러면 항상 재산세 주택은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 상가는 항상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 토지는 토지 가격을 공시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과세할 때도 상가 건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상가는 따로따로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항상 이걸 잊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건축물 봅니다. 건축물 각주 표시 2번에 자 건축물 범위는 취득세랑 같아요.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장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무허가 건축물 당연히 포함입니다. 실질과세원칙상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도 당연히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된 토지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하고, 별장도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지 주택분양세 대상이 됩니다. 선박항 공일은 대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재산세 대상 5가지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64페이지 보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이요. 토지는 토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먼저요, 의의를 보니까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모든 토지를 우리가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요, 이 모든 토지를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나눠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나누는지 우리가 계속 기초과정부터 배웠던 게 이겁니다. 자,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나누는데, 이 토지에는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 되니까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가 되는데요. 모든 토지를 토지용 모습에 따라 3개용으로 나눕니다. 먼저 생산 관련한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생산된 것을 소비자에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상업적 목적의 토지요. 상업적 목적의 토지용 모습도 있고, 또 나대지요.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토지 이용 모습을 보면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이렇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눠요. 그럴 때 생산 관련한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거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있었어요?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예외적인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는 우리가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일반적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합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열관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만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 적용합니다. 0.07%요. 자, 그 다음에 또 공장용지 같은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공장용지 같은 것들 토지용 모습이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생산 관련돼 있고 낮은 세율 적용합니다. 다만 자연환경은 농지 목적보다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0.2%. 그렇지만 얘네들은 여전히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했어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저율 분리상 토지로 구분하는 토지들이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공장용지 등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얘네들끼리 별도로 모아서 자, 얘네들 같은 유형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얘네들끼리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짬뽕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얘네들끼리 또 모아요. 그래서 같은 유형끼리 종합끼리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사치성 재산 토지.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요. 자, 합산한다는 건데 얘네들끼리 소유자별로 이제 합산합니다. 근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리과세 대상이나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합산한다는 것은 같은 유형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자,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한다는 거고요. 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 다 종합 합산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 얘네들은 자,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됨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이렇게 고율 또는 저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먼저 딱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분리대상 토지는 또 모함으로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분리과세합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용지는 뭐로? 저율분리상 토지로. 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나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 같은 사실성산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로. 이렇게 분리과세한다는 거. 세율, 고율은 여기 몇 프로 고율이냐면 이게 4% 고율입니다. 자, 세율은 대개에게 저율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5천일 때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어떻게 되더라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세율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중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몇 프로? 4%. 토지 중에서 세율이 제일 낮은 것은 어떤 거냐? 0.07%,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최고 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이렇게 딱 알아두면 돼요. 자, 0.07%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별도, 그 다음에 종합, 그 다음에 고율분리, 이런 식으로 높아집니다. 제일 높은 거 고율분리, 사실성산 토지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거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0.07%가 최고 낮습니다. 아예 이렇게 외워둡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이 토지용 구분할 때, 자,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해서 다 저율분리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 구분할 때 우리가 열세 같은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에도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농지는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원래 농지는 저율분리 대상인데 토지용 구분제 풀 때 얘는 뭘 보냐면 위치를 봐요. 있을 곳에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농지가요, 어떤 농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뭐 코엑스 근처에 땅이 한 2, 3천 평의 땅이 있는데, 여기서 토마토를 심고 배추를 심고 막 농사를 짓습니다. 무도 심고 상추도 좀 심어놓고 고추도 옆에다 심어놓고, 그리고서 셀러리맨들 빌딩 습사이 아침에 막 우르르 출근하고 그럴 때 혼자서 삽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짓고 이렇게 합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농지는요, 위치를 보는데요, 이 농지가 시지역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포함한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만약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데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용도 지정이 됐다는 것은 주거적 또는 상업적, 공업적 용도로 이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건데, 이런 데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로 인정 안 합니다. 즉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내에 있는 농지는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다. 그래서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자, 어느 토지로 과세한다? 원래는 농지는 저율분리인데 분리 대상에 속하지 않으면 뭐로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를 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있어야 할 곳에 있다. 농지가 시골 저런 군읍면적 깡촌에 있거나 도시지역 같으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같은 데 있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분리. 딱 봤더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이렇게 토지용 구분하는 거예요. 이따 또 연습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목장이요. 목장. 자, 목장이 있는데, 목장은 토지 유형구분제 풀 때 목장은 위치를 보는 건 똑같아요. 목장도 만약에 이렇게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어요. 목장이 여러분 집 옆에 축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안 가보신 분들은 뭐 소 같은 경우 소 있고 막 그러면은 멀리서 소가 보인다.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잖아요. 뭐 양떼가 풀을 뜯고 있다. 양떼가 굉장히 막 가까이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런 게 하나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냄새, 파리, 모기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도 위치를 봅니다. 이런데 목장이 있으면 목장 인정하지 않고요. 목장은 또 면적 제한도 있어요. 면적 제한도 있는데 면적 제한을 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드넓은 푸른 초지 100만 평 푸른 초지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땅에요. 제가 그랬죠. 항상 저는 이런 푸른 초원, 풀밭 이런 걸 보면 왠지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고 싶다 그랬잖아요. 푸른 들판을 막 뛰어다니다가 돌부리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괜히 탁 걸린 것처럼 풀밭을 떼구르르 몇 바퀴 구르다가 풀밭에 누워서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푸른 초원을 보면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피크닉 뭐 이런 걸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뭐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왠지 풀밭에 누워서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풀풀이 불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낮잠 한숨 자려고 그랬는데 뭐가 휙 지나가서 보니까 타조 한 마리가 양치기에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타조 목장인가 보다. 그래서 푸른 초원을 뛰노는 타조떼 무리를 구경하려고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 봤더니 사방팔방 둘러봐도 이 타조 한 마리만 100만 평 푸른 초지에 뛰어다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장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목장의 허용 면적이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수를 곱하면 목장 면적이 계산됩니다. 이만큼이 예를 들어서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 이내다. 있을 곳에 있고 목장의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어느 용의 토지로 가세요? 원래 목장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요. 목장은 원래 분리대상 토지잖아요. 근데 이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목장 면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가셔야 하느냐? 이것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래요. 목장이 아니니까. 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공장도 토지용 문제 풀 때 공장도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공장이요. 공장이 있을 곳에 있어야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공장 용지를 인정 안 해요. 또 면적 제한도 있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넓은 땅에다가 공장은 요만큼만 하고 이게 공장이니까 저 넓은 땅 다 공장 용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 자, 있을 곳에 있고 법령에서 계산한 요만큼이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공장 용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조율분리 대상 토지로 0.2%.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공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어느 용의 토지로 가지 않느냐? 공장이 아니니까 뭐로?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체 어떤 상가 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만큼이 법에 의해서 계산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가세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원래 토지형이 뭐예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가서합니다. 근데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요거는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상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뭐로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가져갑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토지용 문제 풀 때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입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종합합산입니다.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 토지용 구분 문제를 풉니다. 농지는 있을 곳에 있느냐를 봅니다.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 자, 목장하고 공장 용지는 있을 곳에 있는지 기준 면적 이내인지를 따져서 토지용 구분하고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위치는 안 봐요. 얘는 어디나 다 있는 거라 위치는 안 보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위치는 안 보고 요 고유 얘기는 안 써줬네. 여기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만 보냐면 면적만 봐요. 그래서 면적만 따라서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볼 거고요. 요약집 64페이지 의의에서 그 편은 공부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분리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분리과세하고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시군구별로 합산과세합니다. 세율은 또 우리가 다음에 또 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분들은 토지 세율이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우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뒤에 또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 구분 동그라미 1번부터 65페이지 동그라미 3번까지는 공부 다 한 다음에 보셔야 돼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은
토지용 구분을 제대로 안 공부한 분들은 지금 보면 헷갈려요. 다 공부한 다음에 보시고요. 65페이지 암기 플러스 토지 구분 과세,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여기부터 보시면 암기 플러스 65페이지부터 요약집 65페이지부터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다시 한번 합니다. 목은 좀 하시고요.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네, 어깨도 돌리시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요즘 같은 때는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뭐 사회적인 여건이나 그다음에 컨디션이나 또 뭐 날씨 기상적인 어떤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치고 힘들게 하기 쉬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서 때로는 너무 본인을 다그치지 말고 이렇게 때로는 가끔씩 본인을 좀 격려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 제가 예전에 어떤 무슨 강사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정신적인 어떤 이렇게 웃음과 행복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강사분이 이렇게 뭐죠? 우리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 자기 자신을 위로해라, 뭐 격려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 있는 음악을 쫙 깔더니 있죠.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앉듯이 이런 식으로 이런 포즈를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뭐 그동안 고생 많았고 막 하면서 본인과 본인이 대화라고 하면서 뭐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성규야 고생 많았다. 하여튼 요새 힘들고 그런데 그래도 막 잘 버텼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멘트를 막 쭉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안 했어요. 왜요? 쪽팔리잖아요. 괜히 아이고 뭐 자 유치하고 아이고 유치하게 안 했어요. 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더라고요. 안 했어요. 좀 이게 분위기가 막 점점 고조되니까 있죠. 여기저기서 막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울면서 있죠. 막 그거 하더라고요. 나는요 끝까지 뭐야 이 사람들이 진짜 유치하네 정말. 나 진짜 그냥 별거 다 시키고 난 안 했어요. 끝까지 뭐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안 하고 있다가 있죠. 어느 날 까맣게 잊고 이제 막 그랬다가 어느 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안 했나요? 집에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힘들고요. 또 집에 와서도 뭐 일할 것도 있고 원고 작업할 것도 있고 자료 같은 것도 있고 댓글 같은 것도 그렇고 질문글 답글 달고 막 하는데 가끔 하다 보면 악플 다는 사람들도 있죠. 엄청 힘 빠지고 기분 완전히 박상합니다. 예? 이게 진짜 아주 그냥 근데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힘들고 막 지치고 막 그래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진짜 막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막 별 생각 다 들고 막 그래서 이 책상에 기대서 이렇게 제 서재방에서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를 앉게 됐죠. 이런 포즈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한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있죠. 왈칵 콧날이 찡해지면서 있잖아요. 내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 나는 그때는 그냥 막상 할 때는 진짜 유치하게 별거 다 시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뒤에 앉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 때 본인 스스로 이름을 부르면서 본인 스스로 격려하고 너무 막 본인 바보 같은 놈이 막 본인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했냐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막 하면서 너무 다그치고 그러지 말고 본인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힘내라 하여튼 좀만 잘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그래요. 제 수많은 동창들 있잖아요. 제 수많은 동창들 중에는 진짜요. 뭐 행정부든 사법부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잘 올라가서 고위직으로 잘 올라가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냥 잘 사는 뭐 100억대 넘는 뭐 그런 부자들도 있고요. 다양한 동창들이 있어요. 또 뭐 힘들게 좀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 동창도 있고 별별 동창들이 다 있는데 만나서 수많은 동창들 얘기해 보면 있죠.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예? 자, 밥을 뭐 5끼 뭐 아무리 부자로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인상 쓰고 막 이런 거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고 사람 사는 건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꾸 본인을 너무 다그치지 말고 위로하시고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조금 안 되면 바로 그냥 본인을 막 탓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이제 누굴 탓해요? 바로 우리들을 탓하잖아요. 바로
앞을 달면서 그냥 보리들 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자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65페이지 암기 플러스 이제 서술 자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제3세상에 드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분리, 별도, 종합으로 나누고 또 분리대상 토지는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누잖아요. 그 저일분리상 토지 보니까요. 저일분리상 토지는 먼저 세율에 따라 나눠지는데 0.07%, 007% 저일분리상 토지가 있습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저일분리상 토지가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 세율. 자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잠깐 보세요. 이쪽에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 둬야 되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야 되는데 저율분리하고 고율분리로 나눕니다. 그랬을 때 저율분리는 또 007%, 0.07% 저율분리, 0.2% 저율분리, 고율은 4%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랬을 때 0.07% 저율분리상 토지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고 빵 2% 0.2% 저율분리상 토지는 공장도 있고요.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종공사, 지역난방공사 같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율분리는 사치성 재산 토지고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안 외우고는 못 배겨요. 외우셔야 돼요. 빵 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습니다. 4%는 사실성산 토지입니다. 그래서 007빵 게임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007빵 양쪽에 있는 사람 의학 이거잖아요. 007 빵이 쏘니까 4보다 죽는다. 그래서 높이로 외웁니다. 다 같이 어떻게 외운다?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율 빼면 안 돼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비례세율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그래서 00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007 빵이 4 비례세율입니다. 007% 농지 목장이면 여기부터 하나하나 이제 봅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교재 요약집 65페이지요. 농지는요. 007% 농지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서원인데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동그라미 기억번 개인 소유 자격농지와 니은번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져요. 자, 그럴 때 개인 소유 자격농지 그 제목 옆에다가 동그라미 기억번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위치요. 위치.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땡땡 뭘 봐요? 위치를 봅니다. 땡땡 해놓고 위치 써놓습니다. 그래서 있을 곳에 있으면 불리고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이에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군 읍면적이 있어요. 깡촌, 군 읍면적이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분리입니다.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군 읍면적이 있으니까 이 깡촌이에요. 군 읍면적은 뭐든지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다 위치 기준을 만족시킵니다.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예요? 분리. 시지역에 특별정한 시지역에 도시지역 바뀌면 있을 곳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분리. 도시지역 내라도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농지 있어도 되잖아요. 이런 데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내에 있는 도시역 내 농지는 한해서는 분리과세합니다.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자, 그 다음에 도시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적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적, 공업적인 농지가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종합.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딱 봐서 있을 곳에 있으면 뭐예요?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뭐가 돼? 종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용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플러스 표시를 보니까 과세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농지, 농사 안 짓고 있어요. 그러면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자, 이렇게 과세합니다. 니은번이요.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일반 회사, 여러분 다니시는 일반 직장은 농사 짓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일반 회사들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 자, 이거 분리 과세하는데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자,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사짓는 게 주업이죠. 그 다음에 메리칸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요. 현대산에서 서산 간척지 메리칸척에서 직접 경작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에서 농지를 소유하는데 농사를 지어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탁에 올릴 때, 그 다음에
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농가 보급용으로 수여하는 농지 이런 것들만 예외적으로 열거된 것만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머리글자 따서 보세요. 여기 화면 보세요. 머리글자 따서 종농 매사 농의 경우에 종농 매사 농의 경우에 예, 종농이는 매사의 농담만 잘한다.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뭐가 한다? 분리과세입니다. 나머지 법인 및 단체 수용지는 다 뭐가 되고 종합이에요. 자, 그래서 종농 매사 농의 경우에 종농이는 매사의 농담만 잘한다. 종농 매사농 요거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그리고 거기 요약지 박스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뭐 가다라에 해당하는 농지는 1990년 5월 30일부터 소유하는 것이 안 한다. 이런 것은 시험에서 나올 때 요거 숫자를 바꿔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 단서 조건을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신경 쓸 거 없어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표시 봅니다. 65페이지 요약집 맨 아래.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그럼 농산물 가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이면 농사 짓는 게 주업이에요? 하는 이제 가공하는 게 주업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 종합합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66페이지입니다. 목장입니다. 자, 목장인데 66페이지 목장인데요. 뭐가 잘렸나 보네. 자, 목장인데 목장 제목이 어디 갔어요? 자, 제목이 동그라미 2번이 어디 갔어요? 없네. 자, 그러면 맨 위에다가 동그라미 2번 목장이요 제목을 달아놓습니다. 맨 위에다가 목장 제목을 달아놓고요. 여러분들이 그 동그라미 2번으로 해가지고 목장 제목을 달아놓고 목장 제목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목장은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위치 면적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목장의 위치를 보는 것은 똑같아요. 목장의 위치를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그러니까 농지하고 똑같아요. 농지하고. 그래서 위치를 볼 때 군 읍면적에 목장이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목장이 군 읍면적에 있어요. 그럼 깡촌 뭐든 다 있어도 되니까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뭐 있을 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적 바뀌면 역시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얘는 무조건은 아니고 면적을 따져봐야 돼요. 깡촌 군읍 면적이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인데 군읍 면적이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볼 것이 뭐가 돼요? 종합합산입니다.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인데 초과하면 종합이고요.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이면 농지나 목장이나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인데 초과하면 볼 것이 뭐가 돼요? 종합입니다.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럴 땐 뭐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목장도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자,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 있을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된다? 종합이에요. 토지용구분제 풀 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 면적은 뭐가 된다? 종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토지용구분제 풉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야를 보겠습니다. 임야는요, 여러분, 임야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계시다 뭐라고요?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하이라이트 표시 되어 있네요.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요. 자, 분리과세입니다. 종중수의 농지와 함께 종중수 임야. 그 다음에 B번 공익 목적의 임야, 산림보 육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일정한 임야인데요. 여러분이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요. 여기 보세요. 공익 목적의 산림보 육성 등을 위한 특정 목적의 임야는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요. 주로 무슨 법 나오고요.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주로 공익 목적 임야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예요. 한번 볼까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산림 사업 지구로 지정된 임야, 이런 식으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들입니다. 물론 이게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있는 임야, 이로써 산림 자원의 지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경영 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그래서 이렇게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의 임야로서 어쩌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주로 임야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B번에서 가번 받고요.
나범법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법의 동그라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구역의 동그라미요. 법 나오고 지구 구역 의미하죠. 그 다음에 자연공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지는 환경지구관이며 법의 동그라미, 자 환경의 동그라미, 지구 동그라미요. 그래서 법 나왔죠. 지구 구역 의미하죠. 분리과세입니다. 라범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의미야. 법 나왔죠. 역시 구역 내의미하죠. 구역의 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에 법 나왔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 보호구역의 의미야. 구역 나왔죠. 및 그 제한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냐니며 이런 것들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밥원부터 해가지고 카본까지도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주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의미하들입니다. 아번을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맨 마지막 거 수도법에 따른 법 나왔죠. 상수원 보호구역의 의미야 이런 것들. 제가 맨날 지나치기 뭐 해가지고 이거 읽었는데 시험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는 얘네들 원래는 이렇게 단서 조건이 있어요. 1989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수혜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이런 단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단서를 안 달아가지고 29회 시험 때 복수응답 처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험 쓰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험에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외울 필요 없고 오답 시비를 피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한번 참고로 보시고 자 맨날 제가 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쭉 읽다가 맨 마지막 거 항상 읽었는데 이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하여튼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이며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런 것도 단서 조건은 우리 요약집에서는 제가 빼버렸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시험에서는 이게 단서 조건이 붙어요. 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모두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용지 봅니다.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 다 봤습니다. 이제 02% 절비상 토지입니다. 공장이 대표적인데요. 자 공장용지도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느냐, 공장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위치 플러스 면적이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를 따져봅니다. 자 공장도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도 군 읍면적 깡촌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자 초과하면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입니다. 자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인데 도시적 밖은 있을 곳에 있다고 보고 기준면적을 초과면적은 볼 것이 종합이고 도시지역에 시지역의 도시적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공장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지 있을 곳에 있는 거지. 공장이 도시역 내라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있을 곳에 있어요.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풀리고 초과면 뭐가 되고 종합이고요. 표를 보는 방법이에요. 공장이 근데 여기를 주어라고 했어요. 시지역의 도시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주거지역 상업지역이면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건데 보세요.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역에 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이럴 때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봐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니까 이런 데 있는 공장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예요. 원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잖아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볼 거 없이 물론 종합이고요. 자 그래서 공장이 특이하게도 이렇게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를 봐서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주의하고 별 표시해놓고 좀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3, 4월 과정에서도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별하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장 용지처럼요. 빵이 프로 저율 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들이 자 기본세에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염전, 자 그리고 과세기준일 연재, 염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해서 염전,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 다음에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이
등이 빵이 프로젤 분리 과사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요 정도만. 그 다음에 67페이지 고일 분리상 토지입니다. 자, 007 빵이사 4% 고일 분리는 고급 악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자, 살성산 토지가 그렇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있죠? 요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사례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